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TD급 75회차 이론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 이론 평가입니다. 1번.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우리 질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목적 적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죠. 두 가지가 있고, 자, 목적 적합성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자, 그 다음에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 질적 특성이라고 해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비교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상장 법인인 주항공은 손익계산서를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았다. 자, 투자 의사결정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대요. 자, 필요한 시점에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건 적시성입니다. 필요할 때 그때 보고하겠다. 3번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겠다 그러면 분기 보고서가 될 거고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겠다. 반기 보고서 1년에 한 번씩 보고하겠다. 연차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자, 주식을 발행한 결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자, 지금 채무 상환 자금이 부족해서 외부 자금 조달이 매우 급하다. 자, 우리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동종 기업보다 높으니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주당 발행 금액 얼마까지 가능한지 물었죠. 액면 금액의 2배로 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분개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자, 2배로 발행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200만 원, 2배 들어올 거고요. 자,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100만 원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자본금이 증가한다. 맞죠? 자본금 증가. 자본 잉여금이 증가한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맞죠? 자,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다. 변동이 있죠. 자, 자본 총액은 자본금 증가했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증가했죠. 총 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와 나.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3번. 자, 지금 2024년 상품 거래 내역이고요.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겠대요. 자, 기초 상품 재고액 150개 총액은 30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400개를 1,500만 원에 외상 매입했다. 자, 그 다음에 500개를 150만 원에 외상 매출했다.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라는 거죠. 자, 매출 원가는 판매된 상품의 원가이기 때문에 판매된 걸 찾아보시면 돼요. 지금 500개를 매출했대요. 그럼 일단은 150개 먼저 들어온 거 30만 원짜리가 팔렸겠죠.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로 매입된 400개 중에 그러면 우리가 500개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350개 추가로 나가야겠네요. 단위당 1,500원이래요. 350개 곱하기 1,500원 해서 나온 금액만큼 팔리겠죠. 자, 그러면 52만 5천 원. 자, 그럼 두 개를 더해주시면 82만 5천 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가 되었다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4번. 2023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일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공정가치가 460만 원이에요. 2024년 재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자, 2023년도에 재평가 잉여금이 50만 원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토지를 저희가 지금 550만 원이 들어가 있고 46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이 50만 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12월 31일 날. 그 다음에 토지가 50만 원 증가했다라고 적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추측이 가능하죠.
맨 처음에 취득 당시에 토지의 금액은 500만 원이겠죠. 그죠? 500에서 50만 원 플러스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60만 원으로 감소했대요. 자, 그러면 자, 밑에다가 좀 적어 볼게요. 취득 당시에 500. 그죠? 그 다음에 23년도 12월 31일 날 550. 자, 24년도 12월 31일 날 460이죠. 460. 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플러스 50만 원만큼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그죠? 재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와 24년도 사이에 저희가 지금 뭐 한 90만 원 하락이 됐네요. 90만 원. 자, 그럼 대변의 토지 90만 원 하락시켜주고, 그 다음에 재평가 이익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50 있죠. 먼저 제거해주고 40 남죠. 그 40을 재평가 손실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재평가 이익은 이익잉여금 자본 쪽에 들어가 있죠. 자본 잉여금 쪽에, 자본 쪽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본 쪽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꼭 첫 번째로 제거를 하고 남은 잔액을 재평가 손실로 잡아주시고, 재평가 손실은 단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계정이에요. 자, 그럼 40만 원이 지금 최종적으로 남았죠. 그 이유는 저희가 취득 당시에 500이었죠. 지금 현재 460이죠. 결론적으로는 40만 원 손해봤다. 그래서 재평가 손실로 4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대손 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대손 충당금 기초잔액은 50이다. 매출채권 30만 원이 회수 불능 판명되어 대손 처리했다. 그럼 50에서 30만 원 꺼내 쓰겠죠? 그럼 지금 현재 잔액은 20. 자, 거기에다가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럼 플러스 10만 원. 그럼 지금 현재는 30. 그죠? 30만 원 남아있는 상태고 1억 중에서 1%를 회수 불확실한 금액으로 추정하겠대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시면 1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100만 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30만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70만 원을 추가로 설정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풀어주셔도 무방하고, 혹은 대손 충당금 T계정, 제가 항상 외우라고 말씀드리죠. 대손 충당금 T계정에다가 넣어주셔도 돼요. 기초, 그 다음에 설정 금액, 대손 발생, 그 다음에 기말, 잔액, 그 다음에 회수는 플러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T계정 그려주시고 기초는 50. 자, 그 다음에 대손 처리한 거는 30, 대손 발생, 회수는 10. 그 다음에 1억 중에 1%, 100만 원은 기말 잔액. 자, 그래서 차변 대변 동일하게 130, 130 나오기 위해서는 설정액은 70이다. 이렇게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장부 마감 전에 발견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 1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미상각. 자, 일단 우리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익이나 비용, 계정 과목에 증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를 차감시키는 계정이기 때문에 수익 비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제 손실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했다. 자, 비용을 비용으로 계상했대요.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미계상이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 즉 비용입니다. 그죠? 따져보면 비용이죠. 따라서 3번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 계정 아니죠.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자, 다음 7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자,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자, 과세된다라는 얘기는 세금 10% 부과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담보 목적이다.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과세 아니고, 자, 매입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거래처에 증정한다. 자, 우리가 거래처에 증정했을 때 시가를 가지고 간주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되죠. 당초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 간주 공급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공제를 받지 못했는지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지금처럼 거래처에 증정했다. 자, 이런 경우에 간주 공급으로 봐서 10% 과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공짜로 임대한다. 자, 특수관계인, 뭐 가족이나 친인척들 무상으로 임대했을 때는 부가세 10% 과세합니다. 자, 건물을 교환했다. 부가세 과세하겠죠. 다와라가 정답이에요. 자, 8번. 자,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다. 매출 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러면 가를 볼게요.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 계산서상 원재료 매입세액. 자, 곱하기 10% 가능하죠? 자, 매입세액이니까 이 자체가 세액이네요. 공제 가능. 거래처 접대용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 자, 공제 못 받죠. 그죠? 거래처 접대는 공제 못 받고 업무용 승용차고요. 1000cc 초과했어요. 공제 못 받죠. 승용차는 1000cc 이하까지만 가능하고요. 따라서 경차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 유지보수 관련 매입세액. 자, 기계장치와 관련이 있다. 공제 가능하겠죠. 따라서 570.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이네요. 1번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기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자, 얘는 분리과세로 들어가야겠죠. 분리과세에. 자, 2번 3억 원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원천 징수한다. 자, 20% 아니죠. 30%. 자, 그 다음에 3번 뇌물, 알선 수재에 따른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선택 불가능합니다. 4번 법인세법에 의해서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이다. 맞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특히 4번 같은 경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자, 지금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금융 소득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종합 과세 대상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얼마인가? 자, 현금 배당금을 제외하고요. 모두 적법하게 원천 징수되었다. 자,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자, 지금 종합 과세 대상을 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제외하는 게 목적이네요. 그죠? 분리과세는 제외. 자, 내국 법인으로 받았다. 자,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자, 2천만 원 이하죠? 분리과세 가능. 그럼 제외.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분리과세입니다. 제외.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자, 외국 법인으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원천 징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300만 원 넣어 주셔야 되고 종합과세.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얘도 분리과세 가능하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론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무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